내가 혼자 되는 느낌이 보통 힘든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심심한 느낌, 뭐 외로운 느낌, 뭐 요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존재 자체가 막 없어지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제 이혼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 최근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감정이 이혼 결정하고 별거 시작하고 숙려기간 가지는 동안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힘들다가 재판을 완료한 얼마 전 그 시점부터는 온갖 슬픔, 절망감, 두려움, 원망 이런 온갖 감정들이 섞여서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감정도 복잡하지만 그 양이 굉장히 큰 거죠, 그 에너지가. 그래서 계속 울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한, 그 혼자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또 크게 느껴지고, 이런 감정이 너무 소용돌이치는 느낌이 당황스럽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혼과 관련된 감정이 잘 안 느껴져서 오히려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다가, 또 반대로 재판 완료 후에는 반대로 이제 굉장히 감정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면 조금 도움드리는데 수월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혼의 그 과정이나 계기, 이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 초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박사 유학을 목표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으로는 제 의존적 성향으로 인해서 아내가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위와 같은 이유로 일상이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저런 갈등이 계속되면서 하루하루가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셨군요. 부연 설명을 잘 해주셔서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 결혼 기간을 보내셨는지도 좀 궁금한데, 결혼이라는 게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연애와는 조금 다르게 결혼 시작부터 형성되는 게 있어요.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처럼 애착,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 애착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랑 똑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의존 욕구가 있거든요. 지금도 표현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유아기적 의존 욕구가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부모한테 의지를 많이 하죠. 우선은 어릴 때는 살기 위해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챙겨주고, 조금 더 크면서는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싶어서 결국에는 이 안정감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뢰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갖춰졌었을 때 안정감이 생기죠. 그게 생겨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영향을 오랫동안 미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패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보통 몇 년이 걸리죠. 근데 그 과정 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느낌. 뭐 아내 입장에서는 나의 의존적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했고, 또 성격이나 어떤 패턴, 스타일이 다른 거. 아내는 미래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은 거.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삶의 가치관이나 패턴들, 나를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돼서 미래를 보셨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안 맞는 느낌. 이런 갈등들이 또 초반에 있죠. 당연히 다른 사람이 만나니까.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불안정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본인한테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인 거예요. 이 불안정함이라는 게 사람한테 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힘듭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연애 수업이라는 그 강의에 나오기도 해요. 연애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서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이런 것들, 흐름들이 있는 거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못 보신 분은 또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남녀라는 게 연인이든 또 부부든 어떤 식으로 악순환이 일어나고, 그 악순환의 고리에 내가 가진 어떤 삶의 패턴이 거기에 이제 빠져들면 굉장히 내가 힘들어지고 불안정함을 느끼게 되는지. 연애 안 하는 분도 보세요라고 제가 제목을 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연애를 지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이성이 아니어도
대인관계, 친구관계라는 게 결국에는 의존 욕구를 충족하고 정서적인 친밀감, 유대감을 바라는 측면이 한 가지 축이 있는 건데, 그걸 원하는 건 있지만 또 소소한 갈등들이 일어날 때 반대로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흔들리는 마음. 그게 그냥 이 관계 자체가 흔들린다 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신 게 맞아요. 이혼 재판 완료 후에 느낀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진솔한 감정이죠. 슬픔, 절망감, 두려움, 원망,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막 올라온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 이 양이 굉장히 크고 너무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왜 그 이혼 결정하고 별거하고 숙려기간 가지면서는 별로 안 힘들었을까? 내가 소시오패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을까? 일주일 만에 털고 공부도 하고 조깅도 했을까? 본인 표현에는 이제 물론 착잡했지만 이게 또 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달렸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흔한 거는 사람이 너무 큰 감정을 내가 경험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면 내가 마음의 벽을 쳐요. 격리를 시킵니다. 내 감정과 나 사이에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감정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많아요.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이 너무 심하거나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참 이상하게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감정이 잘 안 느껴지는 경험들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치료 기간 중에 일어나면 이게 약을 복용해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작용으로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정말 가장 흔한 거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나름대로 자정작용을 우선 하는 게 있어요. 임기응변으로, 임시방편으로. 자정작용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 무의식적인 작용이라서 머리로는 몰라요. 내가 그대로 이 감정을 직면하면 이런 감정에 압도될 것 같아서. 만약에 사연 주신 분이 의존적인 성향이 있다 치면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힘들면서도 의존을 했었을 수가 있고요. 또 결혼이라는 과정은 부모님과의 의존에서 또 배우자에 대한 의존으로 갈아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그런 게 단절되는 느낌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못 보셨으면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자세히는 안 다루겠지만, 내가 혼자 되는 느낌이 보통 힘든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심심한 느낌, 뭐 외로운 느낌, 뭐 요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존재 자체가 막 없어지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게 오히려 맞는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스스로 가렸을 수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또 이혼 재판 완료하는 상황에서 뭔가가 계기가 돼서 이제 눌렀던 게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든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